국내에서도 이 암호화폐 가상자산에 대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게 저희들에게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번 4월 총선을 대비해서 각 당에서 이 암호화폐 관련되는 이런 뉴스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선 국민의힘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아예 폐지하자 이렇게 원내대표가 얘기할 정도로 금투세 폐지를 얘기하고 있고,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이제 공제 한도를 그게 맞도록 올리자 이런 변화가 있었는데, 어쨌든 금융투자소득세가 없어지는 쪽으로 갈지 상향이 될지 몰라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가상자산 현물 ETF의 발행과 상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자, 정권형 토큰도 법제화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어떤 변화를 보면은 이렇게 각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디지털 자산 제도화를 통해 건전한 시장, 안전한 투자, 다양한 사업 기회를 보장하자 하는 데는 서로 공감을 하고 있다. 이게 큰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 블루리스트 제도라는 걸 잠깐 설명을 드리면, 가상자산 발행을 조건부로 허용을 하자. 이렇게 한국거래소 등 제3의 공정기관에서 사전 심사를 통과한 가상자산은 상장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하면은 가상자산을 만들어서 중개사를 통해서 임의로 거래해온 다크코인은 추방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엄청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ICO 이런 것들을 코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외국 나가서 주로 해왔던 이런 것들을 국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것은 큰 변화를 예상하고 있는데, 앞으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이제 합의를 할지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이렇게 되면은 제도권 금융으로 이제 편입이 가능하도록 자본시장법을 이제 개정을 하자. 이렇게 되는 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본시장법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이런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제도권 금융으로 이제 편입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가상자산 투자를 법인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IO를 암호화폐 거래소 공개를 하는 것도 허용하고, 이런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우리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권 안으로 암호화폐가 들어오는 것 자체만 해도 암호화폐의 부정적인 시각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 이제는 주식 투자, 암호화폐 투자 이것이 공공연하게 우리에게 이제 접근이 가능하니까 파이코인 투자에 관련되는 채굴 하는 우리도 이제는 좀 더 긍지를 가지고 남들에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한번 드려보고, 각 당의 이 암호화폐 가상자산의 어떤 선거 공약을 요즘 유심히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저희 구독자분이 중국에서 이 파이코인 얘기를 좀 해달라 해서 자료를 챙겨서 지난번 영상에서 올렸었는데, 영상이 긴 바람에 편집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편집된 내용보다는 제가 다시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중국은 상당히 이런 암호화폐라든가 이런 데는 금지를 시켜놓고 있지만은, 그래도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돼서는 앞으로 엄청난 기회를 노리기 위해서 시진핑이 직접 전담하는 위원장을 맡고 있을 정도로 크게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중국이라든가 이런 러시아라든가 이런 것도 얘기할 때 좀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만 빼버리면은 상당히 저는 중국이든 러시아든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다는 걸 좀 미리 양해를 구해놓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그 중국 얘기를 하기 전에, 저도 중국의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원자력 연구소에 있는 닥터 첸이라는 친구는 IAEA를 통해서 한 30년, 40년 전부터 이제 교류를 해왔던 친구인데, 한번 저를 이제 제가 퇴직할 무렵에 초청을 해서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004년도, 5년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초청을 해서 갔을 때 첫날은 간부들의 회의이기 때문에 하루를 빼서 만리장성을 보여준다고 했던 것을 월요일 날 만리장성을 보러 갔었는데, 이 친구가 만리장성을 보러 가면서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를 가져 나왔는데, 그때 그 기사를 주차장에 세워놓고 우리는 만리장성 들어간 입구로 갔을 때 그때 거리가 상당히 걸어서 가니까 머니까, 제가 옛날에 만리장성을 갔을 때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엄청나게 중국인들이 많아졌다. 한 10년 사이에 이렇게 중국인들이 관광객들이 많아져서 만리장성 들어가는데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복잡하지만은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만리장성을 구경을 하고 나와서 그 친구한테 가려고 하는데, 마치 그 길이 마라톤 경주하느라고 통제가 돼버려서 그 길을 건너가질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다른 데 식당으로 우리 가 있을 테니까 그 기사 보고 오라고 하는 전화를 하는데, 이 친구가 휴대폰을 계속 머뭇하고 있길래 전화를 제대로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옆에서 좀 도와주면서 어떻게 전화를 제대로 못하느냐 하니까, 너 때문에 휴대폰을 처음 사서 오늘 처음 가져 나왔다, 이런 표현을 써서 제가 옆에서 휴대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그런 적이 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때에도 원자력이 중국은 우리보다도 이런 그 잠수함이라든가 이런 기술들은 앞서 있었지만 실제 원자력에 관련되는 발전을 위한 곳들은 우리보다는 조금 더 뒤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원자력 쪽에서는 좀 더 앞서가고 있는데, 이 친구가 저에게 하는 말은, 네가 원자력 연구소에서 열수력 분야를 그렇게 키워나갔던 그 얘기를 우리 직원들에게 좀 해주면 된다 하는 정도의 얘기를 해서 그때 한 일주일 동안 제가 초청을 받아서 가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에도 중국은 이 원자력을 그 굴기라고 해서 엄청나게 키워나갔던 이런 것들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파이콘과 관련해서도 저도 영상을 시작한 이후에 중국 친구가 제대로 이 내용을 잘 아는 친구가 가끔 긴 댓글을 달아주기도 하고 해서 교류를 했던 친구가 요즘 들어오지 않으니까 제가 직접 이제 그 중국 관련되는 내용들을 찾아보니까 관심을 가졌던 인물 중에 도리스 이인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도리스 이인이라는 여자인데, 이 분은 카나다계 중국인인데 중국에서 대학 나오고 카나다 가서 다시 대학을 나오면서 경제학, 경영학, 회계학 뭐 이런 걸 공부해서 공인회계사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아마 공인 세무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G12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컨센서스 밸류를 314 159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앞장을 서고 있는 분이라서 저도 그동안 별 관심을 못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은 모든 오프라인 물물교환은 G12 가격으로 최대한 존중해서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하고, 이렇게 특정 제한으로 인해서 이런 거래가 블록체인에는 기록될 수 없지만은 중국은 상당히 많은 그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 올렸기 때문에 저도 관심을 가지고 이분이 트위터를 그동안 쭉 올라왔던 걸 한번 훑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몇 가지를 추려보면은 중국의 약 한 300개 도시에 파이오니어 커뮤니티가 있는데, 주로 이제 오프라인 물물 교환을 위한 회의와 교육 및 기술 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 거의 매달 G12 물물 교환을 한다, 이런 표현을 썼고, 그게 이제 G12 몰이라든가 파이 몰이라든가 뭐 니보 파이 몰 이런 G12 지원 온라인 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한번 들어갔던 그 원파이 몰도 그와 같은 개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러면서 이제 관심이 있었던 것은 유럽의 마케도니아 아폴로니아 카지노 호텔에서 G12 가격으로 방 한 개를 오픈해 놓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캐나다의 소규모 온라인 가맹점에서는 이 파이 네트워크가 오픈만 되면은
자기들도 거기에 G12에 가입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 이런 모양을 보고 이 양반이 하는 얘기는 이제 중국으로부터는 상당히 고무적인 소식이 많이 있으나 검증할 수 없고 공개할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면밀히 관찰 중에 있다. 이런 포인트를 썼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G12가 어떻게 확산되는지 인내와 자신감을 갖도록 하기 위한 이런 어떤 내용만 지금 올리고 있는데, 그래서 G12가 314 159 달러로 이렇게 됐던 거는 2022년 6월 달에 트위터 스페이스에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돼서 지금까지 하고 있고, 현재 거래를 G12로 하고 있는 데는 한 2만 건 이상이 거래되고 있다. 이런 폰을 쓰기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필리핀에서는 G12 314 159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단체를 통해서 버추얼 미팅을 이제 할 것이다 해서 이제 이런 그 팜플렛도 올린 걸 제가 볼 수 있어요. 파이코인과 관련해서 너무 314 159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이 가지 않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가졌지만은 어쨌든 파이코인이 서로 잘 되도록 하기 위한 이런 노력의 일환이라 보고 긍정적으로 받아주면 좋겠다 싶어서 가격보다는 이런 필요한 이런 커뮤니티의 활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긍정적으로 받아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314 159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은 그럼 국내에서는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공감되는 내용들이 별로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314달러 정도는 많은 사람이 공감하지 않을까. 그 이상이 되면 더 좋겠고, 그렇다고 해서 31.4는 지금 현재 이제 다른 임시로 상장되어 있는 곳에서 거래되고 있는 정도의 거래니까 뭐 그거는 언급할 필요도 없고, 이 가격과 관련돼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가끔 댓글에 원파이님은 코인이 몇 개 채굴 하셨느냐 아니면 파이가 얼마나 올라갈 것이냐 하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답변하기가 참 어려운 게 사실 이런 그 온라인 상에서는 파이코인이 몇 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런 것들은 공개를 안 했으면 좋겠고, 어떤 분은 상당히 저에게 그 부정적인 댓글을 다는 분들도 나중에는 자기는 초창기에 한 4,000개 이상 파일을 모았는데 한 2년간 워낙 KYC가 안 되니까 관심을 안 가졌다고 하는 내용을 하길래, 지금은 상당히 많은 KYC가 변화가 있고 많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계속 채굴 해달라 이런 부탁도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파이코인이 앞으로 가격이 얼마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1억 5천만 정도의 이런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서 이 XRP라든가 스텔라 네트워크의 이런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면은 급작스럽게 커뮤니티가 활성화될 것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가격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기대를 하고 채굴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웹3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습니다. 웹3 과연 우리가 활용할 만한 그런 웹3가 그렇게 많으냐. 지금 항상 웹3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레퍼런스로 얘기할 만한 그런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파이 브라우저가 웹3의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웹3의 어떤 경험을 파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미리 가지고 있다가 새로운 웹3의 어떤 앱이 나왔을 때 그게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립니다. 그 웹3에서는 지금 암호화폐 거래, 이 게임 또는 금융 기반 애플리케이션 이런 것이 이제 웹3의 대부분입니다. 요즘 나와 있는 암호화폐는 전부 다 웹3에 근거를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든 어떤 업무도 코인을 생산하게 되고 그 코인을 생산한 것 하다 보니까 코인 거래만 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웹3는 코인이다, 암호화폐다 이렇게만 인식하고 있으니까 실제 사용 사례가 많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런 우리 사회의 이런 웹3가 통합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어떤 일의 방식을 이제 좀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용 사례가 좀 많아져야 된다. 소위 말해서 블록체인이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인지 하는 그런 사용 사례가 좀 많아져서 활용성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암호화폐 거래가 초점이 되다 보니까 암호화폐 거래가 흥미 없으면은 관심을 안 가지게 되고, 주로 이제 플레이 투 은 게임, 이렇게 게임에 주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가 되니까, 이렇게 웹3는 그 현재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러한 프로세서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기능들을 활용하면 좋을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파이 브라우저의 웹3도 이런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코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언제든지 이제 실행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가능하니까, 관심만 가지면은, 야, 우리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을 웹3에다가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면은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들을 본인들의 업무와 실생활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블록체인이 공급망을 바꿀 기회다. 이게 공급망 문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공급망은 투명해야 되고 신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부족하니까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은 투명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상호 연결된 글로벌 공급망을 만들어가는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구매하는 식품이나 제품의 재배, 제조, 배송, 이런 것들을 좀 더 하나의 체인으로 묶어서 글로벌 공급망을 만들면은 세계는 좀 더 우리에게 가까워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공급업체의 무결성이 이제 매우 중요한데, 이렇게 심사를 받고 공급업체로 한번 등록이 되면은 불변의 자격 증명을 체인에 계속 게시하기 때문에 회사가 독립적인 심사 절차 없이 온보딩을 시키게 되고, 이렇게 하면 공급망을 따라 다양한 플레이어는 제품을 수령하고 처리 및 배송할 때 이런 그 조치를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이런 글로벌 공급망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예를 이제 여행 관련해서 예를 들었는데, 여행 산업은 교통이나 음식이나 숙박, 투어 등을 제공하는 복잡한 회사들로 모여 있는데, 이런 모든 복잡한 회사들을 블록체인으로 연결하면은 여행 산업이 완전히 연결되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은 여행 회사들이 오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렇게 서로 연결되다 보면은 모든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내가 원하는 모든 자료를 여기서 확보할 수 있고, 가능하면은 여행하는 사람은 가장 이상적인 여행을 구성하기 위해서 서비스와 제품을 선택이 가능하고, 업계에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리 업무 대신 여행 서비스 제공에다가 초점을 두면은 비용 절감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어질 것 같다. 그러면서 카미노 네트워크를 이제 소개를 했는데, 이렇게 카미노 네트워크는 이제 블록체인이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플랫폼을 구축했는데, 여기도 여러 가지 이제 로드맵을 만들어 놓고 이 플랫폼을 구성을 하고 많은 여행 관련 업체들이 들어와 있고, 여기에 거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코인도 만들고, 이 코인을 만들어서 곧 이제 그 세일도 하고 뭐 이럴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블록체인으로 이런 암호화폐를 통해서 여행 앱을 구축한 것이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번 어떤 누가 처음으로 만들면은 그것이 레퍼런스로 해서 많은 여행 앱도 등장할 것 아니냐, 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원자력이라든가 항공 우주 같은 고도로 규제된 사업에 활용이 가능하다. 이 첨단 제조의 경우는 이제 그 프로세서 전반에 걸쳐서 데이터를 캡처하고 신뢰성 보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조 공정과 제품 품질 개선을 위해서 AI를 사용한다든가 그 위에 최고 품질이 생성될 수 있도록 변경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모든 프로세스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 만들어졌던 디지털 스레드는 규제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인정을 받도록 하면은 거기에서 나왔던 기술, 이런 것들은 1년이고 10년 후에도 데이터 검증이 가능하니까, 이러면은 AI와 첨단 제조 기술이 합쳐져서 새롭게 기술이 나오게 되면은
이것을 통해서 사용 인정을 받아 놓으면 블록체인 요소가 적용되게 되고 엄청난 효율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것이 규제가 필요한 어떤 산업, 원자력에서는 가장 이 분야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원자력 연구소에 퇴직하고 기계연구소에 가서 부산에 원자력 검증센터를 만들고 가장 먼저 이런 인검정 쪽에 검정서가 위변조가 되지 않으려면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확인하고 제가 그때부터 이제 블록체인 관련돼서 공부를 하고, 이 블록체인이 제대로 된다면은 앞으로 사회가 엄청난 변화가 올 텐데 하면서 그 사용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해왔는데, 이게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첨단 제조의 경우 여러 프로세스에 다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그 전 과정을 한번 해보고 나면은 그것이 이제 파일럿 시대 갖고 딴 곳에 또 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로 키우면은 엄청난 그런 제조업의 기술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것이 이제 웹3가 앞으로 나가야 될 그런 방향인데, 파이 네트워크, 파이 브라우저는 이 웹3가 지금 시작 단계에 있으니까 크게 레퍼런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브레이브라는 그런 앱인데, 브레이브 앱을 제가 한참 전에 소개를 했고, 실제로 저도 들어가 보면서 요즘은 많이 이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는 상당히 많이 이제 코인 생성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이제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 활용을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